선량한 다주택자입니다. 네,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보겠습니다. 설 연휴 덮친 6주택 대 재건축 얘기. 이번 이 설 연휴 가족들 다 같이 명절에 모여서 야, 장동혁 대표가 6채야? 아유,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이 거기가 재건축 대상이 됐어? 이런 얘기들 나누지 않으셨나요? 설 연휴 내내 부동산 얘기가 계속 밥상머리 반찬으로 올라왔었다라는 겁니다. 이럴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장동혁 대표 계속 부동산 얘기를 SNS로 주거니 받거니 했었다라는 거죠. 어떤 얘기가 오갔나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16일 새벽에 이재명 대통령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새벽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장 대표가 청와대에 오면 내가 조용히 물어보려고 했는데 근데 오지 않아서 내가 SNS로 물어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면서 기존의 금융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라는 글을 올렸어요. 새벽에 올린 글, 그러자 몇 시간 뒤 오전에 바로 장동혁 대표 뭐라고 얘기했느냐. 대통령의 글 때문에 지금 이 95대 우리 노모의 걱정이 큽니다.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옵니다. 내가 집이 6채인데 그중에 한 채가 95살 노모가 지금 이 충남 보령에서 혼자 살고 계시는데 이것도 지금 팔아야 되나? 내가 지금 불효자입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라고 글을 올린 거죠. 그러면서 또 올린 거 다음 날 아침에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 악으로 규정을 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참 애처롭고 우려스럽다. 라고 올렸.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재명 대통령 이번엔 18일 새벽에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편짜게 하는 건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입니다. 라고 선량한 다주택자들이란 요 단어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을 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그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자 이걸 또 받았어요. 뭐라고 했느냐. 대통령님 SNS에 답하느라 명절 내내 내가 핸드폰을 달고 있었더니 노모가 한 말씀 하십니다. 핸드폰만도 못한 늙은이는 어서 죽어야 하는디 라는 얘기를 우리 어머님이 하시네요. 라면서 또 SNS 글을 올렸다. 지금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냐. 이 와중에 SNS 말고 어제 저녁이었나요. 이 장동혁 대표 또 언론 인터뷰에 나와서 마지막 이렇게 방점을 또 찍었습니다. 대통령 공방 벌이듯 만나서 그냥 얘기하시는 건 어때요? 라고 언론에서 얘기를 하니까 내가 SNS로 좀 얘기를 해보니까 굳이 안 만나도 되겠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최수영 위원님, 이게 양쪽이 설 연휴 전보다 후가 더 멀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더 멀어진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이 간극이 너무 커졌어요. 근데 네. 정말 여기서 하나 우리 주목해야 될 게 정말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문제일까요? 다주택자 때문에 지금 우리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왜곡됐을까요? 똘똘한 한 채가 원인 아닙니까? 어찌 따지고 보면은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안철수 의원인가 아침에 페북에 올렸어요? 자 그러면 다주택자가 그렇게 악마화하면은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선량한 1주택자야말로 종부세 면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선량하니까. 네. 근데 정말 똘똘한 한 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많은 집이 있어도 다른 거 다 포기해도 똘똘한 한 채를 포기 안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SNS 설전을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하면은 집이 공급됩니까? 세제가 정비됩니까? 결국 이거는 제도로 정책으로 정비해야 될 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마 저는 여기서 주는 가장 큰 시그널 하나 뭐냐. 이번 지방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큰 전선이 될 거다라는 걸 미리 보여준 저는 예고편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지금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설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재명 대 장동혁의 싸움 구도를 만들어줬고 그것이 지방선거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저는 예고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함의하는 바가 크다. 근데 중요한 건 다주택자가 지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정치권 논쟁을 하겠지만 설날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 장동혁의 구도만 살려주는 그런 논쟁이 됐지 실질적으로 본질에 다가가는 논쟁은 아니었다고 저는 한마디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 설전 아닌 설전이 장동혁 대표의 체급을 더 올려줬다.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랑 얘기가 돼야 되는데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이런 정도의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장동혁 대표의 몸값이 더 올라간 거 아니겠냐, 체급이 더 커진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선량한 다주택자면 그럼 선량한 1주택자는 뭐 어떻게 할 건데라 뭐 이런 말씀도 지금 하셨죠.
선량하냐 안 하냐가 또 이제 화두가 되는 상황입니다. 매일경제 오늘 일면 같이 볼까요?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라고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를 했어요. 이걸 보면 결국 유형별로 분리해서 접근하겠다라는 걸 시사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박정환 교수님 말씀처럼 다주택자도 선량한 다주택자가 있고 나쁜 다주택자가 있고, 그럼 선량한 1주택자가 있고 선량하지 않은 1주택자가 있는 거냐, 기준을 뭘로 봐야 되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표현을 갖다가 네.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강조점을 둘 때 저런 좀 이분법적인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좀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저가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저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다른 말들 속에 사실은 들어 있거든요.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것은 권력을 누리려고가 아니라 권한이 필요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이 부동산 공화국이 지방소멸, 그다음에 저출산, 청년들 결혼 못하는 문제, 이 모든 문제의 출발점 알파자 오메가가 부동산 공화국에 있다라고 하는 건 온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면 이 부동산 공화국의 문제점이 강남 또는 똘똘한 한 채 이 모든 것에 다 녹아져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이 그 주택 문제가 아닌 다른 걸 통해서 부의 증지를 할지, 그런 시장들을 열어주고,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이유도 문재인 정부 때는 부동산 시장에 못 들어가면 다른 부의 증식 수단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진입 장벽을 막으니까 청년들이 그럼 우리는 이제 사다리가 끊긴 거냐 이렇게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주식 시장이 있잖아요. 금융시장이 있으니까 그래 세금도 올려도 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한 제도 정비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꺼낸 건데, 장동혁 대표가 마치 그럼 다주택자는 다 악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 악마의 반대편 선한 다주택자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금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프레임을 쌓는 과정을 갖고 있는데, 핵심은 국민들이 이 논란을 지켜보면서 네. 왜 다주택자 뭐 노인 부모님 얘기 나오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 왜 개인사 얘기만 나오지? 중요한 건 그래서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국민의힘은 무슨 정책을 내놓을 건지 이 얘기는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지난 회동이 결국은 실패를 했었는데 뭐 장동혁 대표도 굳이 만날 필요 있을까가 반어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은 만나서 풀어야 될 문제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의 이재명 정부도 부동산 정책 실패하면 앞으로 누가 부동산 정책 손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여야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앞으로 좀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현재 그 다주택자들에 대한 이 중과세 유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힘있게 밀어붙여라. 이거 안 되면은 나라 망한다. 이게 국민들의 저는 뜻이라고 보고요. 그게 지지율에 반영돼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짧게 이렇게 하나 좀 여쭤볼게요, 박 교수님. 사실 이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제일 처음 나왔었던 게 양도세 중과 유예를 더 이상 유예하지 않겠다. 5월 9일까지 다 처분하세요라는 얘기가 시작이었었거든요. 그런데 5월 9일까지가 이 시한이라고 하면 6월 3일 한 달이 채 남지 않아서 바로 또 지방선거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지금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인 건데, 여기에 대한 우려가 여권 안에서는 없습니까? 여권에서도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드라이브를 걸 때 우려들의 목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 문제 잘못 건드렸다가 선거에 역풍 부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사례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좀 그런 선거에서의 득실은 좀 내려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이 오히려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왜 올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 때는 국민들이 그 부의 증식 수단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출 규제로 여기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분노를 했는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강남에 진입하려면 몇십억 대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입 자체가 이미 불가능하고 부의 증지는 시장의 다른 분야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세금의 공정 그리고 부동산 공화국 문제 해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박수를 보내고 좀 이번 기회에 좀 해결해 보자.
이런 지지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예전에 정치 이 공학적으로 따졌을 때 예전에 선거 앞두고 부동산 문제 안 끝내던 그때랑은 좀 상황이 다르다.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들이 다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정말 이게 진짜 종식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부동산 문제 해결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여부를 많은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